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불독 윤동현입니다. 나흘 뒤면 3.15 이거 61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60년 전 우리나라에서 그랬듯이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혁명이 현재 미얀마에서 시작돼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불독 주제는 시공간을 넘어서 마주하게 되는 민주화 운동, 3.15 이거와 미얀마의 지금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철승 대표, 김장희 회장, 그리고 화상 연결로 최영두 의원 세 분 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한편으로는 제가 대학 시절 다녔던 당시에 우리 서울의 봄, 또 서울의 봄을 탄압했던 군부 쿠데타, 그리고 계속된 그 구금과 고문, 그 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시민들, 서울의 시민들, 서울의 봄, 또 우리 그 마산과 경상남도 전체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인권 탄압을 항의하고 했던 그런 우리 젊은 시절 기억부터 해서 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61주년 되는 3.15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특히 마산에서 일어나고 그 시기에 총격적인 그 경찰이 발포를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다시 생생하게 그 역사의 현장을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국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연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의원님. 지난 2월 26일 날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국회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면서 구금자를 석방하라는 그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을 통해서 이제 미얀마 군부를 이제 규탄하고 이런 쿠데타가 민주주의를 저버리고 시민의 인권과 또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국제적 규탄 열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된 정치인과 시민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군부가 기본적 인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하고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촉구 결의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희 3.15 때와 비교하면은 지금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시민들이 국회와 함께 국회와 정부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금 마산에 우리 경남의 시민단체들도 이 힘을 보탤 만큼 전 세계 시민들이 이 민주주의와 기본 인권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3.15 운동 당시 3.15 어그 때와는 조금 더 진전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유엔이라든가 아시안에 우리가 이런 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미얀마 정부한테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요. 저희들이 외교적 노력, 또 국가적 노력, 시민사회와 함께 또 우리 경남 창원의 많은 시민들과 함께 우리 정부와 국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제적 압력이 되어서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에 대한 무고한 그 살상행위, 무력 진압을 중단하고 정치인들을 해금하는 그런 상황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최영두 의원께서는 좀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 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 평소에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 대표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권에서는 사실은 세계적인 표상이 될 만한 나라입니다. 그 민주화를 이루었고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지금 10대 경제대국 산업화에도 성공했고 또 민주주의로도 성공했습니다. 그런 모범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될 것이고요. 저희들 ODA 자금도 정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한 아시안 관계가 지금 우리가 아시안 플러스 3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얀마가 포함된 아시안 국가 10개국에다가 한중일 3개국이 보태서 이제 아시안 플러스 3인데 그만큼 아시안에서 중국, 일본과 같이 경제적 위상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위상, 소프트 파워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미얀마 시민들이 우리 한국 시민들, 대한민국 시민들, 또 우리 경남 창원 마산의 시민들의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클 겁니다. 여기 또 당장 창원, 경남에 수많은 또 미얀마와 우리 교민들도 가 있기도 하지만 또 미얀마 주민들, 또 아시안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남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고 이런 분들 같이 협력해서 그걸 돕고 심정적 공감을 나누고
특히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R2P라고 지금은 국제사회가 세계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뉴욕에서, 파리에서, 또 서울에서, 창원에서, 우리 마산 하포에서, 댓글리에서 우리가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우리는 미얀마 시민을 응원합니다라는 이 하나하나의 사진이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 우리 카카오톡으로 전 세계로 날아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정부하고 또 국회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유엔과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아시안과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ODA 자금이 구체적으로 이 아시안에서 미얀마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국회에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희 그 경남 창원은 특히 아시안 국가, 미얀마를 포함한 아시안 국가랑 또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아시안 인구들, 아시안국에서 인구들이 우리 경남 창원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가장 뜻깊은 일 중에 하나가 만프라고 창원에서 열리고 있는 그 아시안을 비롯한 우리 아시아의 각국에서는 다문화 축제 예산을 제가 다시 살린 것을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만프 축제는 각국의 대사들도 참여하시고 각국 정부 지도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연하게도 이 창원이 또 경남이 아시안 국가의 어떤 교류에 굉장히 큰 전초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도지사하고 청와대에도 한 아시안 교류의 교두보를 우리 마산에서 창원에서 경남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 그 자금으로 ODA 자금을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제안을 한 적도 있는데, 그를 위해서도 이런 그 아시안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런 인권의 문제, 보편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남과 창원의 시민들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로서 힘을 보태주고 한다면 이것이 또한 우리의 굉장히 귀중한 국가적 자산이자 인권 외교라든가 소프트 파워의 큰 자산이자 우리 경남과 창원의 큰 매력으로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프 같이 우리 아시안의 문화를 우리 창원 경남에서 널리 알려나가고 또 그 문화 활동 같은 것을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문화 가치에 대한 그 인식을 높여나가는 활동, 또 직접적으로 ODA 자금 같은 걸 통해서 한 아시안 교류에서 창원과 경남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창원과 경남의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 아시안, 특히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 미얀마 시민들의 자유, 미얀마 시민들의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를 위해서 3.15 정신으로 한번 힘을 모아서 어떤 그런 공동체의 그 가치를 발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정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제 3.15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최영도 의원도 3.15 이거 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의원님인데 현재 이 미얀마 사태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돌아보세요? 3.15 이거. 네, 3.15가 참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사실은 우리 3.15 의회에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1950년에 6.25 전쟁을 겪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가 바로 창원, 마산, 이쪽 낙동강 이남에서 무악산을 둘러싼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의 참화를 딛고 다시 민주주의를 위대한 그 3.15 의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첫 유혈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서울로부터 천리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마산 시민들, 지금은 이제 창원시가 됐습니다만 또 경남에 사실은 모든 도민들, 시민들이 다 힘을 합쳤다고 봐야겠죠. 당시에 마산에 살았지만 그 옆에 이웃에 있는 여러 군에서 오신 분들도 참여를 했던 것이고, 지금 결국에는 그 미얀마 시민들의 그 한거, 특히 이제 태권 소녀라는 이런 작은 그 참 이름 없던 한 소녀의 한거, 이런 것들이 이웃 시민들 또 동료들의 많은 사람들의 같은 이 공분을 일으키고 그 이제 더 큰 시위로 발전하고, 여기에 국제사회, 대한민국 우리 창원, 마산, 경남 시민들까지 이걸 지켜보게 되고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게 되는 이런 상황 전개가 그것이 크고 작고 또 그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편적인 가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역사의 그 하나의 그 반복되는 현상 같습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그 시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프랑스 혁명도 프랑스 혁명 기념일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던 그 시작. 말하자면 1960년 봄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봄의 그 시초가 3.15였는데 우리는 이제 서울 중심주의라 보니까 4.19로 이제 거의 정점때 그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강조했고 또 뭐 우리가 어느 백과사전을 찾아보더라도 4.19 혁명이라는 단락을 찾아보면은 사실은 3.15 의거에 대한 것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4.19는 이제 그 나머지 절반이고 네이버 백과사전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3.15 의거에 대해서는 이게 4.19 혁명의 일부로서만 돼 있고 이 천리 밖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진상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나 또 헌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를 못했다. 이런 법들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길이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비단 서울뿐 아니라 마산, 창원, 경남을 비롯한 전국 방방곳곳에 수많은 시민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해서 지금 이제 문턱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꾸려져 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3.15 의거 특별법은 크게 보자면은 우선에 3.15 의거의 역사적 지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15 의거가 국가기념일도 있고 국민묘지도 있는데 이 3.15 의거가 하나의 역사적인 중요한 그 사건으로서 또 국가적으로 기록되고 국가적으로 기념되어야 될 사업으로서 또는 여기에 분명한 참여자들 역사적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난 십수년 동안 3.15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3.15 특별법은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지위, 3.15 의거라는 것이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 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역사적인 어떤 분명한 정의를 하고요. 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공로와 또 희생을 분명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그 인정을 명예회복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누가 할 것인가 조사 주체에 대한 이제 것이 있고요. 또 이런 조사가 있을 때 국가기관이 이 조사에 협력해야 된다는 것. 이게 특히 중요한 점은 그동안 이제 뭐 진상 이게 보훈처 이런 것들이 서울에 있어서 무슨 인정을 받으려면 이게 서울에서 다 이게 심의가 열리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그리고 창원 시민이 참여하는 그 방식으로 조사와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당시에 3.15 의거 당시에 그 이 문제로 구금되었거나 또는 처벌된 것이 사실은 민주화와 운동의 일환이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형법상의 기록으로 남아있던 경우가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특별 재심을 통해서 그것이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점, 그것이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제 가려주는 특별 재심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기념사업과 또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까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법이라는 걸 통해서 3.15 운동이 하나의 역사적인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분명한 역사적 지위를 찾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특별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초는 3월 9일 날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서 전망컨대는 정부와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서 법안이 이제 상정될 계획이었는데 여야 간의 정부 조직법을 둘러싼 다른 현안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뭐 지금 산자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당이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참여하기 어렵게 되고 해서 일단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된 이 사안은 며칠 더 미뤄두자고 해서 지금 법안심사 소위를 다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3.15 의거 기념일 61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 선열들과 유족들 또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좀 마음이 탑니다. 그러나 시간 문제이고
조만간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국회에서는 마지막 상정 절차를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MBC 경남에서 특히 우리 경남의 시민들, 시청자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그 경남 또 창원 마산이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에 대한 큰 헌신과 공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민의식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늘 저희를 소개할 때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의 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람에 답게 우리가 우리 이웃 국가, 특히 이제 우리 아시안에 우리 교민도 많이 나가 있지만 또 미얀마에도 나가 있고 또 미얀마를 비롯한 아시안의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와 발전 함께 신경 쓸 수 있는 이런 토론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 지금 3.15 특별법까지 해서 다시 한번 우리 3.15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으키고 또 아시안의 새로운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이상의 큰 희생 없이 미얀마도 민주주의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